이승만과 미국은 동맹이자 전략적 동반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긴장 관계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6.25 전쟁 당시의 일기 6.25와 이승만에는 이런 사건이 소개돼 있습니다. 휴전 넉 달 후인 1953년 11월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이승만을 찾았습니다. 닉슨은 아이젠하워와 상호 합의하지 않고는 어떤 도발적인 행동도 한국이 단독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이승만에게 거듭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이 이승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국은 가장 중요한 협상력 하나를 잃을 것이고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내가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늘 공산주의자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솔직합시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이 평화를 갈망하므로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양보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들 공산주의자들은 내가 미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그런 불안감을 없애줄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닉슨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냉전을 서방 세계의 승리로 이끈 3대 전략가이자 최고의 반공 전략가인 닉슨은 이후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휴전 1년 후인 1954년 7월 28일 이승만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의원 전원과 대통령을 제외한 3부 요인, 대법원 판사, 워싱턴 주재 외교사절단, 3구 수뇌부가 거의 참석했습니다. 연설 도중 33번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I cannot bear to pass this occasion without mentioning our deep and heartfelt thanks to the American war mothers. We thank them for sending their sons, their husbands, and their brothers in the American Army, Navy, Marine, and the Air Force to Korea in our dark hours. We shall never forget that from our valleys and mountains, the souls of American and Korean soldiers went up together to God.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반도에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는 변명치 못한 사람들의 휴전으로 헛되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자유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악의 힘에 유아적이거나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면 자유세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바보 같은 유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친구들이여, 공산주의를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 마시오.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퇴치투쟁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주장이 강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유아적이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세력입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걸기합시다. 그는 휴전 상태를 끝내고 북진 통일을 위한 통일전쟁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연설 이후 미국은 한국이 요청한 군사 경제 원조 7억 달러를 수락했습니다. 이승만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미국의 군사동맹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1949년 5월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군을 시작하자 이승만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모두 거절하고 무초 주한 미 대사를 통해 우호 통상 조약만 협의할 뜻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승만은 군사적 지원이 없는 조약은 큰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1950년 6월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고 이듬해인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결사 반대하고 남한 단독으로라도 북진 통일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전을 하면 북한은 머지않아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한미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952년 3월 초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이승만에게 휴전을 위해 한국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군사 동맹 관계를 맺지 않으면 휴전을 수락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1952년 11월 말 아이젠하워가 미국 새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승만은 또다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백선엽 대장에게는 절대로 휴전협정에 도장 찍지 말라고 지시했고 한국 정부는 휴전협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이승만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일대 사건을 감행합니다. 바로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1953년 6월 18일 남한의 7개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포로, 즉 공산주의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포로 35,400명 중 26,930명을 석방해버린 겁니다. 소련과 중공은 크게 반발했고 휴전협상이 다시 원점이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단독 군사행동이나 북진 통일 시도를 할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이 휴전에 서명하진 않지만 방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논의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미 대통령 특사로 월터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가 1953년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로버트슨은 의회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침내 휴전 2달여 뒤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약에 힘입어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조약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상호 방위 조약 최종 협의를 위해 함께한 자리에서 한국에 엄청난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준 그 같은 과감한 외교 전략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싸워서 이기기보다 평화를 얻는 게 더 어려웠고 적군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힘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즉시 참전하고 주한미군을 주둔하도록 규정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의 재침략 걱정에서 자유로워졌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경제 재건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 미국의 원조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50년대 정부 예산에서 미국 원조는 한때 86%에 달했습니다. 1957년에 이르러도 정부 예산의 53%가 미국 원조였습니다. 이승만의 단독 북진 명령과 방공포로 석방을 보고 윈스턴 처칠 등 세계의 지도자들과 외국 언론들은 나이 많은 이 대통령이 망령이 들어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념으로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국의 경제 원조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토대가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직전 670일의 기록과 현대사 비극의 시작, 여수 14연대 반란편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